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리나라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이번 특강을 진행하게 된 금종석 박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오늘 평일 오후 3시라는 이제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간을 한번 실험적으로 이제 시도해봤습니다. 이제 날씨도 요새 좀 따뜻하고 노곤노곤해서 좀 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최대한 좀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볍지 않고 재밌게 준비를 했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다루는 주제가 격리, 뭐 세무, 회계 뭐 이런 듣기만 해도 이제 좀 졸린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재밌게 이제 준비를 해봤고 절대 하지만 이제 가볍게 준비를 한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이렇게 명심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왜 이 강의가 좀 재밌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느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남의 얘기 굉장히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세무사 사무실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막 드릴 것이고 또 중소기업 대표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또 드릴 수 있고 또 제일 궁금한 이제 주변의 다른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이런 얘기들 되게 궁금하신데 막상 뭐 물어보기는 좀 뭐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해서 사례로 좀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첫 번째 1교시 주제는 격리나라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이라는 주제입니다. 요거는 약간 이제 초보자 대상이고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격리 업무 전반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 반드시 저희가 뭐 격리나라 TV에서 격리나라 이제 어떤 방송을 한다고 해서 격리나라 얘기만 할 건 아니고 오늘은 좀 격리 업무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예. 제 소개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격리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아빠 금종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 나라 아빠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격리나라의 그 나라도 있지만 제 아들내미 또 이름이 또 금나라기 때문에 이제 나라 아빠라고 이제 좀 써봤고요. 뭐 양력이나 이런 이력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제가 격리 업무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그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그 대한민국 그 세무의 중심지 그 수원 인계동에 이규상이라는 그 세무사가 있고요. 저는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꽤 오랫동안 같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잘 되고 싶었어요. 격리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잘 되기 위해서였어요. 저희가 내가 제가 좀 잘 되고 싶어갖고 세무사 사무실이라는 것의 좀 특징은 약간 다른 전문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 누군가가 뭐 암에 좀 걸려갖고 좀 힘든 거를 치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린 거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돈을 번다기보다는 저희 거래처가 돈을 많이 벌고 매출 막 올라가고 이익도 많이 나고 이러면 저희도 같이 돈을 잘 버는 구조. 고객들이 힘들어지면은 우리도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장료도 좀 많이 주고 조정료도 좀 많이 주고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격리 업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되게 비슷한 아이템, 비슷한 기술력, 뭐 사업 이제 구조 그리고 비슷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도 어떤 곳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근데 어떤 곳은 되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힘들어하세요. 세금 내려고 하면은 막 돈이 이제 없다. 부가세 어떻게 좀 분납 안 되나요? 맨날 이제 그런 조정료 자꾸 밀리시고 막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좀 궁금했던 거죠. 왜 저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이제 궁금했었고 그리고 제 생각엔 그랬죠. 좀 잘 안 되시는 대표님이 좀 잘 되게 했으면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저희는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거래처로부터 똑같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쳤을 때 어떤 거래처는 그 세무 처리를 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끝이 나고 어떤 거래처는 막 며칠씩 걸리고 이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받더라도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거래처가 효율이 좋은 이제 그런 거래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래처를 막 골라서 받고 싶은데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어떤 거래처인지 모르니까. 그럼 저희는 그렇게 좋은 거래처로 만들어 주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그 격리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매출을 뭐 올려 영업을 대신 해주거나 뭐 기술을 대신 개발시켜 주거나 이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럼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보니까 격리 업무가 되게 잘 되는 거래처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방문을 가요. 질문 내용이 막 이렇습니다. 이사님 최근에 요새 어떤 좀 큰 거래건이 하나 오퍼가 들어왔는데
이 거래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좀 결제일이랑 이런 게 좀 길어가지고 지금 우리 자금이 한 이 정도가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 저희 부가세 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거 거래처 이 거래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 와중에 뭔가 부가세 낼 돈이 좀 부족하거나 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거지. 뭐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뭐 부가세 3천 정도 나온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좀 자금 경색이 올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대화의 내용이 약간 그렇다면은 격리 업무가 잘 안 되는 곳들은 일단 다 받으세요. 거래처. 뭐 거래 건이 들어오면 다 받으시고 그러다 나중에 막 현금이 항상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 대표님은 계속 바쁘고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뭔가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꾸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격리 업무에 대해서 차이에서 온다. 지난달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도 잘 알고 있고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도 하고 있고 뭐 미수금이 얼마 있는지 미지급금이 얼마 있는지 뭐 그런 게 잘 파악되는 그런 대표님 그리고 그렇지 못한 대표님 그 차이에서 뭔가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어떤 격리 업무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고 격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격리 나라를 만나게 됐고 격리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격리 업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이 사진 속에 있는 대표 그 강사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겠죠. 최근에 살이 좀 쪄가지고 이렇게 제가 대신 나오게 됐고요.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세요. 네.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9월, 10월 강의 때는 요분 다시 모셔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들이 좀 많이 생각보다 부끄러워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왜 그러냐? 제가 이제 항상 뭐 컨설팅이나 이제 뭐 미팅 있어서 나가면은 대표님들께 많이 여쭤봐요. 대표님, 지난달에 얼마 버셨어요? 뭐 매출 말고 얼마 팔아가지고 이제 뭐 얼마 쓰고 얼마 남으셨냐 이렇게 딱 여쭤보면은 대표님들이 그때 항상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방울뱀 소리 들어보셨죠? 방울뱀 소리요? 이게 방울뱀 소리가 어떻게 내는 거죠? 들려요. 마이크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소리를 먼저 내세요. 대표님 지난달에 얼마 버셨습니까? 얼마 남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대충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항상.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사회 통념상 그 방울뱀 소리가 날 때는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뭔가 좀 불편한 상황 아니면 뭔가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답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근데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저 알고 있어요. 뭐 얼마 남았죠 지난달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2%도 채 안 되십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몇 분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실 제가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치가 맞는 수치인지 확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대표님께서 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대충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거나 뭐 찾아보면 좀 알 수 있다던가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회사의 대표인데 그래도 지난달에 얼마 버는지 내가 남았는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받을 돈과 줄 돈이 얼마 남아 있는지 그리고 뭐 현재 통장 잔고가 왜 이거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걸 모른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당당할 건 아니지만 부끄러워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좀 강의를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이제 수강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여기 혹시 뭐 지금 한 70분 정도가 벌써 들어와 계세요. 근데 뭐 이재용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대부분 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격리 이제 전선에서 뛰고 계시는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데 그 대표님들은 여기에 이제 격리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저는 중간 이상은 하고 계신 대표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이 격리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여쭤보면은 중요한 업무다.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급하진 않다 이거지. 아시잖아요. 저희 사부면 중요하지만 뭐 급하지 않은 업무, 중요하고 급한 업무 뭐 그렇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업무 이렇게 있는데 격리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의 사분면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면
격리 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뭐 매출이 올라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저쪽에서 거래처에서 뭐 지금 미팅 하자고 하는데 격리 업무 하느라고 뭐 미팅을 안 가고 이럴 수는 없다 보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업무를 미루다 보면은 중요하고 급한 업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충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래서 결과가 좀 안 좋아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는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좀 뭔가 하려고 지금 액션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표님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격리 업무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격리 업무가 좀 인식이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RW님이 아쉬울 때만 급하다고 생각하심 유유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맞아요. 아 정말 공감하는 그렇죠. 말입니다. 네, 아쉬우면 이제 급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고로 저희 여기 채팅방하고 저희가 이제 그 방송하는 시간이 약간 그 시차가 조금 있어요. 저희가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미래에서 방송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도 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쭉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격리나라 도입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격리나라를 이제 깔아는 놨어요. 그리고 방문 상담도 받고 뭐 했는데 이게 우리 회사에 잘 맞는 건지 아닌지 막 좀 헷갈려가지고 결제는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지금 여기서 끊으면은 돈이 안 나가고 계속 가면 돈 나가는 이런 기로에 있으신 분들 왜 격리나라를 써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오늘 순서는 첫 번째로 이제 격리 업무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디까지가 격리 업무인 거냐. 제가 100군데를 다 돌아다녀 보면은 100군데에서 격리 업무 보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다 틀려요. 어떤 회사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까지 거의 대부분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다 해줘갖고 뭐 손도 안 대시는 분들도 거의 계시기도 하고. 그럼 어디까지가 우리 격리 업무냐, 뭐 이런 거 얘기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항상 나오는 이제 회계, 격리하면 같이 떠오르는 게 이제 회계라는 그 두 단어인데 항상 따라오죠. 네. 근데 그게 격리 업무랑 회계랑 다른 건데 그거를 이제 같이 거의 동일시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회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격리나라가 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라 자꾸 하는지, 격리나라 왜 격리나라여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격리나라를 대부분들이 도입을 하신 다음에 막 쓰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그냥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잘 쓰기 위한 어떤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렇게 요 순서대로 오늘 1교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격리 업무, 격리 업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격리 업무는 네이버나 어떤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경영 관리 업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회계를 하는 업무다 약간 이런 얘기는 회계의 회자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뭔가 관리하는 업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이렇게 보면은 인사관리, 세무관리, 기타관리 해서 한 점 3개씩 해서 9가지 정도를 나열을 했는데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의 격리분들이 이제 뭐 급여를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대보험 원천세 신고는 직접 하는 것도 조금 있고 대부분은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해서 맡겨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세무관리 쪽은 이제 증빙 관리 이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화 와서 뭐 달라고 하면 자료 같은 거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뭐 물어보면 알려드리고 뭐 이런 것들. 그냥 기타 관리, 뭐 자금 이체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자금 이체는 대표님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수비지급금 관리, 뭐 자금 일부 작성한다든가, 뭐 이런 각종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뭔가 취합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이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이거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업무를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격리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업무에도 많이 투입이 되시죠. 뭐 생산 라인에 갑자기 뭐 들어가실 때도 있고, 뭐 어디 영업하는데 따라가실 때도 있고, 뭐 심지어 뭐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지? 5만 가지 일들을 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격리 업무의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아래쪽에 이 3가지씩 또 9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 뭔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쓱 한번 보시면은 예측, 분석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 이 위에 3가지씩 있는 저 위에 윗단에 있는 9가지 업무들을 잘 정리를 하고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 분석해서 뭔가 예측하고 뭔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좀 좋은 격리, 좀 더 고도화된 격리 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업무들을 사실 거의 못하고 계세요. 물론 못한다기보다는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못 하고 계신 거 시간이 바쁘고 이제 없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딱히 뭐 대표님도 이런 걸 뭐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니까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업무들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이게 격리가 이런 일을 해주니까 되게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회사가 뭔가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실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이 회계 무턱대고 차변대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도 이제 격리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 이제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 이제 뭐 왜냐면 격리과를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거기서 격리 업무에 대해서 따로 뭔가를 이렇게 강의나 수업을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회계, 세무, 세법, 뭐 재무관리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배웠는데 격리라는 과목을 따로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제 격리 업무와 관련된 서적들을 막 이제 많이 찾아보고 읽어보고 막 했는데 다 이제 책을 딱 펼쳐보면은 회계 원리랑 좀 내용이 비슷한 일단 차변 대변으로 항상 다 시작해요. 뭐 무슨 뭐 금대리의 뭐 격리천재 금대리 뭐 이런 비슷한 제목들을 격리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서 딱 책을 보면은 차변 대변으로 다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뭔가 분계하고 회계 처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면 회계 원리를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책들을 다 보면은 누가 썼는가 하면은 뭐 저희 뭐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그 두뇌 구조가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항상 뭐가 숫자가 들어오는 순간 이게 머릿속에서 자동 차변 대변이 나눠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쓴 책이다 보니까 격리 업무도 이제 왜냐면 격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제 연구가 되는 분야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책들이 다 보면은 다 회계, 세무 이런 쪽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놈의 회계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다. 예, 회계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재무회계 아까 말했던 그 차변 대변 뭐 자산부채 나누고 뭐 분계하고 이런 것들 그 재무회계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고 회계 이퀄 재무회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공부나 뭐 재경관리사라든가 뭐 회계사 세무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회계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재무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 혹은 이제 원가관리회계라고도 하는데 그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무회계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회계냐? 예, 보시면 여기 써 있지만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라고 돼 있어요. 말이 어려서 그렇지 그냥 주주, 채권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회계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중소기업들은 뭐 주주라고 해봐야 뭐 대표님 100% 아니면은 사모님하고 50%, 뭐 자녀들 뭐 이렇게 가족끼리 사실 외부 이해관계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외감, 뭐 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들도 사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계는 사실 저희 중소기업에서는 중요도가 거의 없어요. 그냥 세무회계를 위한 기초작업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어떤 재무회계다. 그냥 은행이 어디 대출 받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정도 이 정도인 거고 세무회계는 뭐냐?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기적이야. 이 국세청이라는 이 한 집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재무회계에서 이제 나오는 단계 순이익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뭔가 세법에서 원하는 대로 좀 더하고 빼고 뭐 찍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절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무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료라는 걸 또 이제 저희가 받아가고 그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한테 우리가 세금 이번에 100만 원 낼 건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이렇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세무회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 세무회계를 직접 하나요 저희가? 세무사님이 하시죠. 예. 네. 대부분 여기 계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대리인을 쓰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기장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내면서 재무회계, 세무회계를 맡기고 있어요.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되게 전문가죠. 정말 저희 이제 사무실 직원들도 보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노력도 많이 하고 손도 빠르고 진짜 대단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도 있고 국세청을 위한 회계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불쌍한 대표님 맨날 제일 늦게까지 야근하고 등 굽어가지고 막 직원들 월급 줄 때 되면 힘들어하는 저희 이제 죄송합니다. 곧 있으면 또 갑자기 저희- 웃음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월급 줘야 되는데 막 그때마다 마음 졸여하는 이 불쌍한 대표님들을 위한 회계가 뭐냐? 그분들을 위한 회계가 바로 이 관리 회계라는 겁니다. 관리 회계는 뭐냐? 여기 써 있잖아요. 경영자를 위한 회계다. 내부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계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이 관리 회계에서 나온 최종 결과물은 뭐냐?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관리 회계 최종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무 회계는 최종 결과물이 재무제표, 세무 회계는 납세액, 관리 회계는 대표자의 의사결정. 이게 최종 결과물이 된 거고, 여기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저희 세무사 사무실 간판 막 엄청 많죠. 유리창에 뭐 세무회계, 재무회계, 뭐 기장, 양도 상속, 뭐 증여, 뭐 또 뭐 있죠? 뭐 그런 네. 뭐 거 있지만 거기 관리회계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예. 왜 없냐? 외부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뭐 국제회계 기준 같은 어떤 기준이 정해주고 있고 어떻게 하라고. 세무회계는 세법이 어떻게 하라고 다 뭔가 정해주고 있는데 관리회계는 어떻게 정해주는 법이나 기준이란 게 없어요. 그냥 대표님이 원하는 게 그게 법입니다. 내가 보니까 저녁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제 좀 좀스러운 예를 제가 좀 많이 드는데 좀 쉬우라고 쉬운 얘기. 재무회계나 세무회계적인 어떤 개정 과목으로 이제 식대라는 게 있어요. 식대. 자, 식대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저녁에 밥을 먹든 점심에 밥을 먹든 그냥 식대라는 개정이겠죠. 복리후생비가 다 그냥 개정으로 식대 아니면 뭐 복리후생비로 쓸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어떤 회사가 야근을 하는 경우에 저녁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식대를 생각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대라는 표현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식대를 좀 6시 이후에 뭔가 식당에서 이제 결제되는 것들은 저녁 식대라고 좀 분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들었다. 그럼 관리 회계 목적상에서는 점심 식대, 저녁 식대 분리해서 대표가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게 잘한 회계다. 잘한 관리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나 세무회계의 어떤 그 기준들과는 좀 전혀 다른 그런 거고 내부에서만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능했죠. 내부 사정을 좀 알아야 이제 가능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기업으로 갈수록 더 관리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회계팀이나 어떤 그런 경영 지원팀에서 뭔가 이 세무회계나 재무회계를 위한 막 그 분계하고 막 회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쪽에선 대부분 대표자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서들을 만들고 뭔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보고서들을 만들어내는 회계인 관리 회계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쏟아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작은 자금의 흐름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게 그런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관리 회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이제 관리 회계라는 단어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관리 회계 뭐 우리 회사가 뭐 그런 것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이제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이렇게 동그라미 제가 크게 묶었죠. 여기는 저희가 세무사한테 세무대리인한테 맡기고 있다. 기장료 조정료 내면서 맡기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사실 돈 주고 맡기고 있는데 저기다가 우리가 또 같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리 회계에 최대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제가 가운데 그래도 조금 이제 네모가 겹치게 돼 있는데 저 정도만큼만 세무사 사무실을 세무 대리인을 좀 도와주는 정도로 세무 회계를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겠죠? 네. 괜찮나요? 네, 어떤 곳은 저 관리 회계 측면이 너무 또 세무 회계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또 그런 관리를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관리 회계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관리 회계가 잘 되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격리 아웃소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떤 관리 회계를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서비스로 이렇게 좀 해드리다 보면은 보고서나 막 이런 것도 대표님 원하는 스타일로 궁금했던 걸 막 긁어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제 서비스 이제 체험 기간 끝났습니다. 막 이러면은 이제 저는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눈 뜨고 이제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순간 이제 눈 감고 이제 사업하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될 거다. 약간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예 지금 처음부터 관리에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눈을 계속 처음부터 감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눈을 한번 빡 뜨면은 예, 저 눈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이제 눈을 딱 크게 뜨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 이게 관리회계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퀴즈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 퀴즈 말씀을 미리 못 드렸는데요. 중간중간 이런 퀴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퀴즈를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상품이 있나요? 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네. 읽어드릴게요.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의 프로그램이면서 관리회계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면서 세무회계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 정답을 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딜레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저희 채팅창에서 제일 먼저 올라오시는 제이복거즈님 2번 네, 경리나라 2번 경리나라.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네. 잘 적어주시고요. 네, 네, 맞아요. 이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이 오늘 좀 메인 화두가 이제 될 건데 사실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경리나라라는 이름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솔직히 죄송합니다. 약간 좀 촌스럽다. 약간 되게 좀 어떤 중소기업에서 조그만한 데서 만든 프로그램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영어로 약간 좀 이렇게 멋있는 이름을 좀 이렇게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경리나라라고 지어서 뭐지 약간 이러고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경리 업무에 좀 관심을 한창 갖고 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경리나라라는 게 왜냐면은 그 회계나라, 세무나라 이렇게 지을 수도 있었는데 아까 보기에 있었습니다. 네. 세무나라, 회계나라, 금나라 다시 보여드릴게요. 회계나라, 네. 경리나라, 뭐 세무나라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경리나라라는 그 이름을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크리티컬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1교시 때 한 2시간, 뭐 2교시 때 뭐 저녁에도 또 한 2시간 해서 한 4시간을 계속 떠들 건데 그 4시간의 강의를 21초 만에 압축을 하면은 딱 이래요. 제가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저 좀 잘 부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예, 하도 네, 많이 이런 로고송을 하도 많이 제가 라디오에서 정말 너무 많이 너무 들었어요. 많이 나오죠. 예. 그게 네. 그 광고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21초짜리 광고더라고요. 그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 가사가 조금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오늘 강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냐? 세무사를 위한 프로그램이냐? 아니다. 경리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 경리나라고 쉽고 편하게 빠르게 그리고 여기 보면 회계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세상에 없던 격리 회계 프로그램 딱 이렇게 한 번 나오는데 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관리 회계, 관리에 경영 관리에 최대한 넣고 한 번 정도만 회계를 살짝 도와주는 정도로 쓰면 된다. 이게 경리나라다. 경리 업무를 확 줄인다. 네, 확 줄인다는 얘기가 아까 제가 여기 있었죠. 저 위에 세 가지 업무 첫째 줄에 있는 그 업무들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했는데 경리나라를 쓰시면은 저 위에 있는 업무들을 이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될 거예요. 그럼 단축이 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남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저 밑에 뭔가 예측하고 분석하는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길 거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퀴즈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이미 나중에- 당첨되셨습니다. 또 문제가 이후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때 네. 열심히 또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잘 되면 한번 저 이번 올리신 분들은 모아서 제가 한번 아메리카노 따로 한번 쓸 수 있는 감사합니다. 생각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리나라 이해 드디어 이제 그 경리나라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리나라가 그래서 왜 좋은 거냐? 저는 이제 경리나라랑 좀 비교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항상 집단군이 있어요. 뭐 잘 아시는 뭐 얼마 뭐시기 그리고 뭐 무슨 카운트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비슷하지 않다. 전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사실 없다. 왜냐면은 저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경리나라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세무 대리인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를 안 쓰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장을 한다. 경리나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를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거와 병행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경리나라만 가지고 자체 기장을 해서 세무 신고를 하고 회계 처리를 하고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차변 대변이 없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저도 경리나라를 이제 저희 대표 세무사님께서 이제 최정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야 종서가 이거 한번 써봐. 경리나라 완전 좋대. 해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막 써보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약간 기능도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뭐 차변 대변 저도 약간 그래도 나름 회계 공부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약간 이렇게 반으로 좀 갈라져 있는 사람인데 차변 대변이 일단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뭐 저희 이제 세무 대리인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뭐 부가세 하면 예금 부가세 뭐 예수금 뭐 대급금 뭐 이런 개념들이 뭐 전혀 없는 그런 이거 뭐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가계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리고 이름도 약간 저는 뭐 웨캐시 뭐 이렇게 큰 회사인지도 몰랐고 솔직히 어디 중소기업 뭐 아는 뭐 친한 뭐 대표님 만든 프로그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했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격리 업무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회사에서 굳이 차변 대변을 나눠서 기장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저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경리나라 잘 써가지고 세무사 사무실한테 그대로 넘겨주면은 저희 세무 그 경리나라의 기능 중에 무슨 세무사랑 양식으로 뭐 더 좋은 양식으로 뭐 이제 세무 대리인에게 전송합니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바로 이제 그 세무사들이 쓰는 세무사랑이나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거기다가 업로드를 바로 빡 하면은 기장이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현실은 제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면서 격리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의 대표이기도 한데 저는 그러니까 세무도 꽤 압니다. 세무 회계 꽤 잘해요. 잘하는데 격리나라도 사실 제 그냥 뇌피셜로 한 1% 안에 든다. 잘 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격리나라를 잘 써가지고 저희 그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도 기장을 맡길 거 아니에요. 저희 세무사가 없으니까 세무법인 청년들이란 곳에 이제 기장을 딱 맡기면은 거기에 저희 담당자가 제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프가 이제 기장을 이제 저희 거를 맡아서 해주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격리나라 이거 아주 잘 썼으니까 세무사랑 양식으로 줄 테니까 그냥 업로드만 하시면은 기장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친구가 과연 그걸 쓸 것인가 저는 쓰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거 써서 활용해가지고 뭔가 기장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 이렇게 쓱 봤는데 다 다시 하고 있는 거야. 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프 이거 왜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뭐 대표님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좀 생각하는 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갖고 그냥 제가 처음부터 하는 게 좀 편합니다. 대신에 이제 대표님이 그 격리나라에 어떤 뭐 통장 내역 좀 이상한 거나 예외적인 것들에 대한 메모만 잘 달아주셔갖고 제가 그거만 보고 처리하면 돼서 좀 편해요. 그냥 요 정도로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여기까지구나. 회사가 세무대리인을 도와줘야 될 거는 차변 대변 나누고 막 분계하고 회계하고 뭐 감사하고 이거는 교회 가서 하셔라. 그냥 회사에서는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정리 정도만 해주고 어떤 뭔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원래 이제 사실 그 격리나라가 없을 때 저희가 이제 세무 처리를 했잖아요. 계속 격리나라 없이도 그동안 우리 세무기장 세무신고 잘 해왔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전화가 와요. 부가세 신고든 뭐든 할 때 되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좀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대표님 이거 출금 내역에 뭐 이상한 이름으로 뭐 300만 원 출금된 게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죠? 뭐 혹은 뭐 알 수 없는 곳에서 막 500만 원이 들어왔어. 이거 왜 들어온 거죠? 약간 이런 거 물어보거나 부가세 신고할 때 대표님 카드로 한 700만 원 이거 끊긴 거 있는데 이거 뭐 사신 거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죠. 답변 드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들이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저는 격리 업무에 대해서 항상 이제 대표님들께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지금 격리 업무는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 그러면 저는 그림 일기다. 격리 업무는 그림 일기다. 예. 그림 일기 다 써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벌써 한 100분 들어와 계신데 다 같은 세대 맞으시죠? 그림 일기 모르신 척 하지 마시고 다 알죠. 저희 방학 때 이제 탐구생활 뭐 이런 거랑 같이 하던 이제 그 그림 일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림 일기라는 게 뭐냐? 어려운 건가요? 쉽죠. 사실 그림의 좀 퀄리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날 내가 하루 있었던 일을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일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 좀 글씨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림 일기입니다. 매일매일 그걸 이제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의 나의 그 자서전 역사책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쭉 보면은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이게 다 기억도 나고 새록새록 하면서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림 일기를 이제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나요? 초등학교 때 보통 쓰지 않나요? 아, 예.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그 그림 일기 저는 언제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보통 빠르면은 계약하기 한 일주일 전에 좀 늦으면 계약하기 하루 이틀 전에 이제 그림 일기를 막 몰아서 쓰기 시작해요. 예.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었죠 그때는 방학이 한 2달 정도 가까이 되는 그 그림 일기를 한 하루 이틀 뭐 길면 일주일 만에 몰아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저희는 항상 이제 뉴스 신문부터 찾아보죠. 날씨가 어땠는지. 예. 날씨가 어땠는지부터 찾아내고 뭐 비가 왔었는지 그럼 비 그리고 그러면 그냥 우산 쓰고 있는 그림 하나 이제 그렇게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중요한 일들이 기억도 잘 안 나고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그림 일기. 정보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격리 업무가 똑같습니다. 그때 뭔가 뭘 살 때마다 뭐 좀 큼직하거나 사실 뭐 밥 먹는 거 하나하나 뭐 누구랑 밥을 먹고 뭐 이런 거 뭐 다 쓰는 거 아, 예. 이규상님 날씨가 기억이 안 나. 요즘에는 네이버 그 과거 날씨 검색이 아, 가능하지 않나요? 그때는 네. 뭐 네이버가 없었으니까 이제 뭐 신문 막 모아 스크랩한 거 막 이제 그랬죠. 야, 참. 예, 그러니까 격리 업무가 이제 그때마다 정리를 딱딱 해놓으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 전화 왔을 때 이제 저희가 따로 많이 정리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 그거요 그 700만 원이긴 한데 사실 뭐 7만 원짜리 100개 산 겁니다. 그게 뭐 소모품인데 한 번에 사는 게 싸다고 해가지고 자주 쓰는 거라 그렇게 산 거니까 뭐 비용으로 좀 떨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은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도 그렇군요 하고서 바로 부가세 환급부터 시작해서 타다닥 처리가 되는데 700만 원이요? 딱 이렇게 나는 거야. 저희가 700만 원?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되면은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도 그거를 네. 막 뭐 비용으로 뭐 부가세 공제받게 해드리기도 조금 뭔가 위험한 느낌이 나는 거야. 왠지 이거 누가 봐도 대표님 집에서 TV를 이제 인스타 친구가 막 돼 있는데 TV 바꿨다고 막 사진 올라온 거 사진 봤거든요. 저 TV 사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거를 네. 그때 정리를 해놓으면은 뭔가 다 스무스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통장 내역도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어떤 A라는 거래처에서 135만 7천 원짜리 뭔가 세금 견수를 우리가 딱 끊었어. 근데 A라는 이름으로 135만 7천 원 입금이 딱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이거 이 A 매출 요거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B라는 이름으로 50만 원이 먼저 한번 들어오고 C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A 대표님이 뭐 좀 돈이 부족했던 거지. 그래서 B랑 C한테 부탁해서 야 이거 돈 좀 네가 50만 원 하고 이거 좀 넣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어. 그럼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뭐지? B랑 C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지?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그때 통장 내역에다 메모를 달아주시는 거죠. 이거 A한테 판 이거 언제 매출 한 135만 7천 원 중인데 그때 뭐 B한테 제가 50만 원 빌려서 이제 B가 대신 내준 거 나머지는 C가 보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런 걸 써놨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게 빨리빨리 되는 업체들은 세금 신고가 빨라지는 겁니다. 3월 한 중순쯤 되면 법인세 납부서 다 나가는 거고 부가세도 한 25일까지가 납부 기한이면 한 10며칠 되면 다 나가요. 근데 지금 우리 회사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뭐 법인세 납부 신고 그 납부서를 3월 31일 밤 10시에 보내줘요. 막 부가세는 25일 막 밤 11시에 온 적도 있어요. 막 뭐 그것도 막 3천만 원 갑자기 내려 막 이게 뭐 제가 뭐 세무사 사무실을 뭐 대변하거나 뭐 이렇게 핑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분명히. 뭔가 왜냐면은 세무사 사무실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탁탁 쳐낸단 말이죠. 근데 뭔가 뭐 모르겠는 내용도 너무 많고 뭐 그렇다고 막 대충 처리할 수는 없죠. 저희가 돈 받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막 다 여쭤봤는데 답변도 안 오고 막 이제 그러면은 계속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막판 가서 어쩔 수 없이 뭐 좀 이렇게 부실한 채로 세무 처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그 정확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격리 업무의 차이다. 세무를 도와줄 수 있는 격리 업무의 차이는 딱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된다. 제가 아무리 잘해서 사실 뭐 격리날을 안 쓰고 만약에 진짜 세무사 사무실 쓰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회계 처리랑 다 했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 세무 담당자인 제프한테 그 자료를 딱 넘겨줬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거라도 바로 쓸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고유한 영역인 거예요. 자산으로 할지 비용으로 할지 물론 이제 대표랑 상의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제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세무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 보수적이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왜냐면 돈이 걸려 있고 세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밖에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리나라를 가지고 아무리 뭐 세무 회계적으로 완벽하게 뭘 하려고 자꾸 시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나라 안 써도 그분들은 세무 기장 알아서 잘 하십니다. 왜냐면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매달 기장료 뭐 조정료 다 내시면서 세무를 맡기고 있는데 거기다 격리나라 그 한 달에 얼마죠? 69,000원에 네. 부가세 별도입니다. 아, 기본형. 그럼 뭐 한 7, 8만 원 돈 되는 돈까지 내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또 써가지고 그들을 더 도와주려고 해봤자 의미도 없고 아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현실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어떤 현실 그리고 기업에서 생각하는 현실. 근데 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요. 근데 거기다가 세무 대리인이 아 대표님 이거 주셔봤자 어차피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따로 기장을 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세무 대리인도 또 없어요 사실. 회사에서 막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료 줬는데 아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그거 무시하고 다시가 자기가 처음부터 다 하면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거지 그걸 갖다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사무실은 내가 주는 자료 잘 받던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받기는 하지만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회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 관리 회계 하는 방법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자 그래서 2번 관리 회계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재무 회계, 세무 회계는 회계사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관리 회계에 최적화됐다는 거는 정말 이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드리는 설명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약간 격리나라 처음 이제 까셨을 때 뭔가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용도? 이게 뭐 개정 과목이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뭐 격리나라는 개정 과목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리고 뭐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뭐 이런 단어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저는 거기서 이 아이디어가 너무 기가 막히다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중소기업 격리를 위해서 업무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딱 필요한 프로그램. 자, 세 번째. 세무회계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프로그램. 격리나라만 잘 쓰면은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정보가 딱 거기서 끝이 나요. 격리나라만 잘 연동시키고 잘 쓰고 매일매일 꼼꼼하게 하기만 하면은 세무대리인, 그러니까 차변 대변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그런 거 안 해도 정말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딱 필요한 만큼 다 넘어온다. 거기까지다. 이게 격리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지금 미니님이 세무사무실 입장에서 들으니까 새롭네요. 명대성님 비유가 좋아서 그런가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예를 들어주시는 게 아주 찰떡. 네, 저희가 네. 비유를 좀 많이. 제가 좀 비유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좀 이해도 좀 잘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 입장을 잘 이렇게 들으실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은 어쨌든 뭔가 저희 그렇죠. 고객이니까 저희 고객한테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안 하는데 현실은 그렇다. 세무사무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다 다시 하는 거다. 그냥 거기서 필요한 정보만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한 그 수학 분석이란 거를 제가 고객 입장에서 좀 해봤습니다. 내가 격리나라 쓰는 입장에서 이 뭐 강점 약점 이게 뭔가 강점 쉽다. 네. 왜냐면 차변 대변을 이해하는 데만 해도 한 몇 달 걸립니다.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문제가 없고 세무 신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충분하다. 이런 게 다 강점이고 이제 가격을 강점에 넣었는데 그 옆에 보면 약점에도 가격이 있어요. 이 강점에 가격이 있는 거는 이 스크래핑이라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게 딱 자료 이게 그 자동으로 수집하는 게 한 처음에 자동 자료 수집하면 한 1, 2분 정도 걸리죠. 그렇죠. 그 1, 2분 만에 끝나는 그 작업이 사실 내가 손으로 하려면은 엄청 오래 걸린다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리죠. 네, 특히 계좌 한 30개 있고 뭐 카드 한 60개 정도 있고 그런 회사들은 더 엄청나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프로그램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어저께 제가 인스타에서 본 건데 한 밥을 3만 원 주고 먹었다 그러면은 뭐 잘 먹었다.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술을 마신 3만 원 주고 먹었다. 엄청 싸게 먹었다 이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3만 원짜리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이러면은 난리가 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뭔가 약간 이 프로그램은 공짜로 써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까 6만 9천원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이 금액이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싼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요새 최저시급만 해도 대충 10,000원 돈 되면은 뭐 한 달 거의 뭐 한 7시간 정도 일 시키는 사람 정도 수준인 건데 매일같이 막 그 스크래핑해서 자료 모아주고 우리가 뭐 처리할 때 자동으로 보고서 만들어주고
이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거 싸다고 생각을 한다. 자, 약점. 강점과 이제 대비돼요. 차변대변 개념도 없고 여기엔 재무상태표 그 대차대조표죠 옛날에. 네. 그게 그 개념이 없고 그리고 직접 신고하거나 자체 세무 회계 기장이 불가능하다. 이건 약점이긴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왜냐? 우리는 세무 회계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격리 프로그램이지 세무 회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뭐 세무 신고도 안 되고 뭐 부가세 신고 하다못해 원천세 신고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안 되는데 가격은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약점이 될 수 있고 근데 저는 개념을 잘못 잡고 계신다. 지금 격리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예. 기회 우리 입장에서 기회 격리나라를 도입하면 어떤 기회가 생기냐 효율화가 되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 업무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제 엑셀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심한 경우 저희 그때 갔던데 그, 네. 그 검은색 그 금전 출납부 어. 같은 그런 그 딱딱하고 이제 네모칸 엄청 쳐져 있는 그 노트에다 볼펜으로 격리 업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있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막 이때는 여기다 적었다 뭐 노트에다 적었다 포스트잇에다 했다가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막 뭔가 파악도 안 되고 시스템도 없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곳은 격리나라를 그냥 도입을 해서 잘 쓰기만 해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시스템은 갖춰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격리나라에 대해서 격리나라만 잘 쓰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격리나라는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격리나라 잘 쓰시면은 딱 일단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은 하시는 거고 그 격리나라를 넘어서서 뭔가 다른 도구와 막 합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뒤에 계속 앞으로 이제 강의나 팁 같은 걸 드리면서 하는 것까지 같이 하시면은 그때 이제 점점 더 충분한 격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위험 요인은 이제 딱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격리나라가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정말 진짜 큰일 날 이거는 것 같아요.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진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막 격리나라 좋다고 막 홍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도 격리나라 쓰다가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주변의 분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좀 다 같이 좀 많이 쓰면 뭐 격리나라 사라지진 않겠죠. 예. 그게 바로 저희 어떤 최대한의 위협 같은 그런 느낌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격리나라 그리고 격리 업무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그리고 어떤 실제 사례나 이런 부분을 갖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능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기 옆에 계신 아저씨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실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저씨 맞고요. 네, 제가 그 많은 기업들의 이제 격리나라를 설명을 하러 이제 방문을 드려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자 여러분, 자 고객님, 자 거래처 기능은 이렇게 되고요. 예, 거래처 조회가 있고 매출 매입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은행이 있고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릴 때는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뭐 격리나라 너무 좋네요. 야, 이거 이렇게도 돼요. 너무 이해를 잘 하시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그 사무실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마치 젠가에서 우리가 그 하나 딱 잘못 뽑으면 막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고객분들이 조금 쉽게 격리나라를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3마리 토끼만 잡으시면 된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토끼냐? 여러분들 격리나라는 3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수집, 두 번째 분류, 세 번째 연결입니다. 자, 어떤 거냐?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요. 수집된 자료를 용도에 맞게 분류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된 자료를 통장의 입금 내역과 출금 내역 이것들과 연결만 시키면 격리나라로 하는 격리 업무가 저는 최소한 한 70%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3가지만 제대로 잘 활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격리 업무의 효율이 확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큰 틀에서 격리나라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있는 격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격리나라가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다른 메뉴도 한 번씩 보면서
필요하신 그 메뉴가 있으시면은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 오늘 세 가지 수집하고 분류하고 연결 여러분들이 요것만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은 오늘 좀 많이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 수집에 보시면은 사실 격리나라 없던 시절에 그냥 수기로 다 해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이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오전 시간 다 날라갑니다, 진짜. 각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다 엑셀 다운받고 그거 우리 양식으로 다시 정리하고 딱 거기까지 한 다음에 밥 먹으러 가면은 딱 시간 맞는. 그게 2분 만에 끝난다니까요. 요것만 해도 저는 이 수집만 해도 격리나라 만약에 진짜 안 쓰고 딱 수집만 하고 수집된 자료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렇게만 해도 저는 그 69,000원의 부가세 별도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수집은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 그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이 굉장하다. 저희 뭐 쿠폰 만세 한번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네, 그 정도로 쿠폰 만세. 네, 쿠폰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스크래핑 기술에 이제 굉장히 이제 고도화된 그런 대한민국 1등 뭐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쿠폰이라는 회사의 기술력으로 이 격리나라가 이제 수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칸구루님 2번 격리나라. 네, 끝났습니다. 네, 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예, 다른 문제로 문제가 또 있어요. 찾아뵙겠습니다. 또 있어요. 예, 예. 자 이제 그러면은 격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격리나라 잘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변 정리부터 좀 시작을 하셔라. 저희도 처음에 이제 어떤 격리나라를 가지고서 격리 아웃소싱이나 이런 것들을 막 시작을 할 때 저희도 처음에는 격리나라에 너무 막 꽂혀가지고 야 이거 격리나라 무조건 격리나라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가자마자 격리나라 깔고 어떻게든 격리나라로 다 써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막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처리도 안 되고 고객님들의 어떤 반응도 이거 뭐 내가 편하려고 격리 아웃소싱 맡기는 건데 이거 더 힘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제 그러면서 저희도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그런 오류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뭔가 어떤 우리도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라는 걸 이제 갖추게 됐고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제 시험 기간 딱 되면은 이제 내일 시험 딱 되면 이제 밤에 이제 밤새려고 이제 공부하려고 딱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뭐 하시죠? 저는 자리에 앉으면 일단 뭔가 자꾸 주변에 지저분한 게 내일 시험인데 그럼 막 정리 막 하고 그럼 갑자기 또 그러다 보면 앨범 막 정리하고 막 이제 그런 네, 공부하기 전에 예비 네, 동작이 자꾸 굉장히 뭔가 많은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타이밍이 좀 잘못돼서 시험 보기 전날에 했던 게 문제긴 했지만 저는 그 주변 정리를 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어디 우리가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도 뭔가 책상 정리부터 좀 깔끔하게 해놓고 그렇죠. 일을 하면은 일이 잘 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격리나라에 있어서 그 주변 정리란 게 무엇이냐? 자금의 흐름을 격리나라 중심으로 좀 재설계를 해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격리나라를 쓰기로 마음을 좀 먹었다면은 사람이란 동물이 참 그래요. 어떤 뭔가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거를 바꾸는데 굉장한 거부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물론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회사가 어저께 사업자 등록증 나왔어요 이러면서 오늘부터 격리나라로 같이 하랍니다. 이런 것들 너무 좋아요. 근데 대부분 회사는 그렇지가 않죠. 뭐 한 3년 길면은 뭐 10몇 년 된 회사가 이제 그동안 우리 막 손으로 다 해보고 했었는데 이거 관리가 안 돼서 프로그램 좀 깔아보려고 좀 불렀어요 막 이래. 그러면은 저희가 격리나라 가서 이제 설치해드리고 하는데 뭔가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숙달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비효율의 숙달화가 제일 위험한 거다. 비효율적인 거를 숙달되니까 되게 그걸 효율적이라고 막 착각을 하고 새로운 어떤 격리나라 이런 프로그램 들어오니까 이게 더 불편한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바꾸시려면은 어떤 뭔가 환경 자체도 격리나라 중심으로 좀 재설계를 해야 된다. 어떤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혼자가 아닌 다 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격리 업무 담당자분하고 이제 미팅하면서 이제 교육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건설에서 했는데 이제 막 한 2시쯤 됐나? 그러니까 아저씨 분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세요. 막 들어오면서 검은 몽다리 앞에다가 툭툭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 책상 위에다가 툭툭 던지고 한 4-5개 검은 몽다리가 이제 앞에 툭툭 놓여져 있는데 부장님 이게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는 거야. 영수증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갖고 이게 주고 간다는 거고. 이거를 그럼 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뭐 다 정리해서 모아서 풀로 붙여놓고 이제 따로 여기다가 이렇게 현장별로 이렇게 쓴 거 정리하고 하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에 격리나라를 쓰더라도 물론 전산화가 돼 있어서 그 영수증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그 막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긴 하겠지만 격리나라는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를 배분할 수도 있고 그 아이디마다 어떤 권한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제 대표님도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직원들한테 격리나라 다 이게 오픈시키면 이거 뭐 급여랑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되게 세밀하게 기능들을 보이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다 같이 쓰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영업부에다가는 1번 아이디를 설정을 해주고 영업부가 그렇죠. 쓰는 카드 내용만 볼 수 있게 거기다가 용도나 내용만 입력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격리나라 들어가가지고 로그인을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쓴 카드 내용만 보일 거고 거기에 용도 잡고 내용 쓰고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격리 업무가 될 수 있고 격리분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다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법인카드 계좌 분류 초기 2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게 뭐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께서 이제 처음에 막 미팅을 하고 하다 보면은 뭐 매출도 이제 어떤지 알겠고 돈이 좀 뭐 그래 뭐 미수금도 우리는 없대요. 그래서 돈도 잘 들어오고 하는데 이상하게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야. 통장에 돈이 없대. 근데 그거는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의 대표인 저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통장에 왜 돈이 없지? 분명히 이번 달 매출이 꽤 늘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 물론 저희는 이제 격리나라 잘 정리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면 전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맞다. 이번 달에 뭐 했었지? 약간 이런 게 되는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돈이 없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장사는 잘 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세 번째 매출도 잘 나오고 돈도 잘 받았는데 개인적인 지출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은 그 법인카드로 쓰면 다 비용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그냥 개인적인 뭐 어떤 골프장 가고 뭐 하고 하는 것들 다 그걸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섞여 들어가니까 돈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회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쓴 것들 중에서도 뭐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 것도 직원들하고 회식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가세 공제도 받고 비용 처리도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게 막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업이 내가 진짜 잘 안 돼가지고 이런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지출이 너무 큰 건지 이런 것들이 분류가 안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분류하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대표님한테 처음에 세팅하러 들어가면은 카드 이제 먼저 카드부터 다 봐요. 그러면 대표님 보통 법인카드 한 장만 안 쓰시죠. 뭐 두세 장 쓰신단 말이죠. 그럼 거기다가 매직으로 그냥 크게 써버려요. 개인 사업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업용으로 쓸 때는 요 사업 카드만 쓰시고요. 개인용으로 쓸 때 이 개인이라고 써진 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계좌도 막 혼용해서 쓰기보다는 조금 이제 지출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 하니까 매출이 수금되는 계좌 따로, 뭔가 어떤 지출을 하기 위한 계좌 따로, 뭐 급여를 위한 계좌 따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놓으면 좋다. 그리고 초기 2월은 이제 이따가 입이 닳도록 설명을 옆에 있는 아저씨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그다음 마지막. 이제 안 되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격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 네, 격리나라가 저도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자주 들어가 봐요. 이제 그 네이버 그 격리나라 카페도 있고 뭐 여기저기 뭐 그 지식인에도 물어보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되게 양갈래로 막 갈려요. 격리나라 너무 사용하기 편하고 좋아요. 뭐 이렇게 우리 세무사가 추천해서 썼는데 뭐 되게 잘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좀 격리나라를 약간 흔히 말해서 까는 그런 이제 의견들도 있어요. 보면은 이거는 사실 회계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신고 같은 게 전혀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런 거에 집중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격리나라가 부가세 신고가 안 돼가지고 좀 쓰기가 좀 그런 것 같네. 약간 이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그 부가세 신고 직접 하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 안 되는 거에 자꾸 이제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 안 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그 최후 어떤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희 나름 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뭐 집에 가정에도 충실하고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직원들한테도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뭐 크게 막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잘 안 되는 게 있겠죠. 뭐 살이 좀 쪄 있다든가 뭐 영어를 못 한다든가 이제 그 잘 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그 안 되는 거에 계속 40년 동안 지금 집중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우리 엄마는 저의 그 안 되는 거에만 계속 집중을 하세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어머니. 네, 저희 엄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는 그냥 외면하고 자꾸 안 되는 거에만 집중하니까 평생 지금 40년째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약간 잘 되는 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잘 되는 거를 더 잘 쓰고 잘 되게 하면 되지.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뭔가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뭔가 안 좋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끝은 그 고통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격리나라가 안 되는 거는 또 아예 안 되는 거냐 그렇지도 않다.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보조적인 도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도 저는 격리 업무는 격리나라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옆에 지금 웃고 계신데 네. 삼성전자라고 해서 이게 뭐 매출 대금이 막 뭐 3차 방정식으로 막 끌려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건 아니죠. 다 똑같죠. 똑같아요. 그냥 네. 양이 많을 뿐인 거지. 뭔가 다른 방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냥 지점이 뭔가 많고 뭔가 양이 많고 뭐 외화 뭐 이런 것들이 많을 뿐인 거지. 격리 업무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그래서 격리나라가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세무사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무사들이 많이 쓰는. 네. 그게 미국에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쓸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네. 세법이 다르니까. 다르죠. 각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홈택스라는 시스템도 대한민국에 있는 거고. 근데 격리 업무는 똑같습니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어디 아프리카 뭐 우간다에서도 뭔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방식이에요. 거래가 일어나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견적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뭔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협의가 딱 완료되면은 이제 거래 명세표라는 게 만들어질 거고 서비스를 뭐 제공을 하거나 용역 물건을 제공하면서 뭐 거래 명세표 보낼 거고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보내올 거고 우린 돈 받은 거에 대해서 뭔가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줄 거고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는 그 반대로 될 거고 급여 나갈 때 급여 나가는 거고 똑같잖아요. 그게 어디 뭐 그렇죠. 미국이라고 해서 뭐 다르게 들어오고 나가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격리 업무라는 거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모든 사업에서 되게 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격리 업무를 자꾸 회계나 세무적으로 접근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 흐름 이제 재설계하는 방법들, 어떤 뭔가 양식 이런 거 맞추는 방법들, 다 같이 쓰는 방법들, 어떤 계좌 분류하고 법인카드 초기 이월하는 것들, 그리고 잘 되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좀 보조적으로 쓰는지 그런 얘기들을 저희는 앞으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딱 1시간 정도가 됐네요, 저희. 네. 1시간 동안 열심히 됐습니다. 떠들면서 달려왔는데 네네. 저희 중간중간에 혹시 뭐 제가 말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에서 이해가 좀 안 가거나 좀 뭔가 좀 궁금했던 거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그대로 드릴 거고 또 이제 오픈 카톡방 이제 링크가 이제 열렸는데 거기 들어오셔갖고 여기다가 지금 다 같이 보는 데다 쓰기가 좀 뭐하다 그럼 오픈 카톡방에서 이제 익명으로 들어오셔갖고 질문 같은 거 하시면 저희가 답변 같은 거 좀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뭐 저녁 강의 때 저희가 좀 풀어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퀴즈 하나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웹캐시 격리나라 파트너사로서 중소기업의 격리 업무를 대행하고 코칭하는 기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데 이거 주관식인가요? 네, 주관식입니다. 써주시는 제일 먼저 써주신 분에게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신 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생각보다 이 라이브 강의를 해보니까 좀 재미있네요. 그냥 이렇게 뭔가 누군가가 앞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지금 보시면 예, 지금 격리 업무 잘하는 청년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예, 이거 앵그리콩님, 네, 네, 김윤주님. 김윤주님, 네,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 정답입니다. 김윤주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드리겠습니다. 저분은 약간 주최 측이기 때문에 저분 저 빼두고 깍두기 남자님께 네, 깍두기 낭자님, 깍두기 낭자님 정답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 정답입니다. 이규상님 1조, 네, 1조도 맞습니다. 1조도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의 정답은 저기 사실 저 밑에 정답을 저희가 써놓고 네. 문제를 냈었죠. 잠깐만요. 마우스가 넘어왔습니다. 자, 네.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이 저희 회사입니다.
네. 자, 이제 약간 1교시의 2부 강의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이제 궁금하셨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경리나라 이제 한 우물만 좀 열심히 팠는데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중소기업 경리나라 컨설팅 약 400회 원격 격리와 코칭 격리를 진행한 전문 강사 주식회사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의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이 사진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 깍두기 낭장님도 르를 빼먹으셨네. 이광호님 죄송합니다. 이광호님 격리 업무를 잘하는 정정네. 깍두기 죄송합니다. 낭자님도 근데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깍두기 낭장님 저희 개인적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광호님으로 최종 공식적인 1등은 이광호님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앵그리 꽁님 저도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죄송합니다. 끊어서 아닙니다.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여러 이제 기업들을 만나면서 또 대표님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또 진행하시는 실무자분들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격리나라 사용법도 이렇게 또 알려드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만나 뵙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 정기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 거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격리나라를 제발 막 쓰지 마세요. 제발 막 쓰지 마세요. 막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걸까요? 일단은 무조건 설치해놓고 막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회사와 어떤 상황에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도입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도입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개월씩 그냥 격리나라 사용료만 내시면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초반에는 좀 막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격리나라만 깔아놓고 그 빈칸들 뭔가 처리 안 된 것만 어떻게든 그냥 그렇죠. 처리를 해내려고 막 시도를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너무 많이 힘들어했었고 대표님들도 그렇죠. 같이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막 일단 격리나라부터 들이밀고 볼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면서 이런 이제 과정들이 생겨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연애를 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과 잘 소통하지 못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얘기죠. 세 번째,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떤 노력이냐? 상대방을 잘 알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상대방과 잘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 회사를 잘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님 연애를 좀 잘 하셨나요? 저는 뭐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했고요. 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성공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도 노하우가 많이 부족할 때는 가서 격리나라만 무조건 설치해서 격리나라로 뭔가를 계속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격리나라로 해결은 하죠.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이 회사의 매출 구조는 어떻게 되고 전반적인 이 회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격리나라만 설치해서 돈 들어온 거 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증빙 들어온 거 처리하고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나갔을 때 두 가지의 도구를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도구는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회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9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 관계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어떤 채널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 활동, 그 다음에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회사의 매출 구조가 어떻게 되고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저희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희의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저희의 주요 고객은 어떤 고객들이냐? 대표님이 기장 격리 업무를 직접 하는 곳. 그 다음에 격리 직원분은 있지만 많은 업무를 겸직하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격리 업무의 체계가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저희의 주요 고객이고, 뭐 그 다음에 저희는 매출 구조는 원격 격리 파트와 정책 격리 파트, 그 다음에 코칭 격리 이런 식으로 또 매출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나눴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수수료 정산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로 먼저 한번 회사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이제 회사를 파악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출 구조는 우리가 확인했죠. 근데 세금 계산서 매출이 있는지,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매출 카드가 있는지, 카드 매출이 있는지, 그 다음에 법인 카드 개수나 통장의 개수, 법인 차량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잡는 거예요. 뭔가 이제 파악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 나가거나 이제 계약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될 때 처음에 저희도 그분들을 파악하고, 근데 그분들도 저희한테 이제 그걸 써달라고 저희가 종이를 드리고 오는데, 그분들도 본인 꽤 열심히 쓰세요. 쓰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 초기에는 뭔가 좀 관리들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엑셀 시트 같은 데다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카드도 카드 번호별로 쫙 정리돼 있고, 뭐 누가 쓰는지, 뭐 이렇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막 이런 거 다 정리돼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그 쓰던 사람이 그만두게 되거나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고 잃어버리고 막 이러면서 관리가 점점점 안 되거나, 법인 차량들 뭐 꽤 많은 곳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처음엔 관리를 하다가 나중 가면은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이 차는 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 뭐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통장도 막 이렇게 뭔가 분리가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시면은, 네.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넣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뭐 근로자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작성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뭐 매출은 어떻게 되고,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은 뭐 선발행을 하느냐, 그 다음에 후발행을 하느냐, 뭐 혼합으로 발행하느냐, 발행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저희가 이 양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그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따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환경비와 아까 저희 금종석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도 있는데, 격리 나라를 잘 쓰기 위한 환경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새로 출근한 회사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바로 책상 정리였습니다. 책상 정리. 그래야 앞으로 내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할 건데 지저분하게 그런 책상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한번 물티슈로 뭐 책상도 닦고, 그 다음에 뭐 연필통은 어디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책은 뭐 파일은 이런 것들을 저는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격리 나라를 잘 쓰기 위한 환경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법인 카드, 카드 사용자별, 부서별, 용도별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 많은 용도와 불필요한 용도 설정은 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익보고서가 너무 길어져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비용으로 손익보고서의 항목이 하나 또 이렇게 늘어나면은 사실 더 보기 안 좋은 보고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바로 또 이제 그 어떤 세무 회계와 혼동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격리나라의 어떤 그 개정 과목이 아닌 용도인 거죠. 용도는 말 그대로 그냥 내부적으로 어떤 용도였는지 그냥 분류하는 정도의 느낌인 건데, 여기에 갑자기 회계적인 지식을 막 총동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용도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용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 경조사비 뭐 이런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일반 경조사비라는 용도도 있고 직원 경조사비라는 용도도 있고, 그럼 이건 직원한테 쓴 거니까 직원 경조사비 해가지고 1년에 뭐 한 6만 원 있는 게 한번 거기 뚝 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용도를 자꾸 세분화해서 잡기 시작을 하면은 손익보고서가 이만해집니다. 이만해지고 뭔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는 그냥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기타 비용 처리해놨다 나중에 기타 비용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궁금하면
눌러보면은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또 아까 그 식대 얘기를 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용도에 여기 격리날에는 기본적으로 식대라는 용도만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 식대가 궁금해. 그러면은 그렇죠. 용도를 저희가 쓰고 싶은 용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사용자 정의로 어, 해서 만들 수 사용자 있습니다. 정의로 해서 계정 과목을 쉽게 말하면 그 생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회계적으로는 그 계정 과목은 뭐 말도 안 되는 계정 과목일 수 있겠지만 격리날에서는 말이 된다. 그래서 저녁 식대라는 용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따로 분리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따로 분리해서 고유하게 표시를 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면 혹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비용 뭐 금액이 너무 작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기타 비용, 기타 자비익, 잡손실 이렇게 날려버리셔도 전혀 무방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무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희도 이런 식으로 조금 압축을 해서 격리나라의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비가 있을 거고, 뭐 차량 수리비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차량 유지비 하나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비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숙박업, 그 다음에 저희 뭐 호텔, 뭐 출장 갔다 오신 거 이런 것들 그냥 한 번에 여비 교통비로 그냥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공통되는 항목들은 하나로 합쳐서 관리를 하시면은 조금 더 보기 쉬운 손익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들어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유지비인데 주유비, 뭐 주차비, 뭐 차량 충전비 이런 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로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회사 뭐 운수회사라든가 뭐 어떤 차량 그렇죠. 운행이 네. 많은 곳들은 주유비가 굉장히 좀 파악해야 될 어떤 요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주유비는 주유비로 따로 보는 거죠. 혹은 우린 주차비가 엄청 많이 나가는 회사야. 그러면 주차비를 좀 따로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럼 주차비를 따로 빼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얼마든지 응용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전화비도 그냥 통신비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 인터넷이랑 뭐 유선 전화비랑 따로 좀 보고 싶어. 왜냐면 텔레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에 뭐 만약에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걸 분석하고 싶다. 그럼 전화 요금이라고 따로 잡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는 하나로 최대한 합치고 중요한 거는 최대한 나눠서 분석하고 싶은 거는 분리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좌를 좀 분리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출금 전용 통장, 그 다음에 수금 전용 통장, 급여 전용 통장 이렇게 상황에 맞는 계좌 분리를 통해서 통장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좋겠지만 결국에는 세금 신고하시는 세무 대리인도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통장을 분류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여러분들 좀 추천을 드리고요. 격리나라에 또 이렇게 계좌 별칭을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거고. 네. 관리 목적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자, 그 다음에 용도와 프로젝트를 세팅하시는 겁니다. 어떤 거냐? 우리 회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강의라고 해서 너무 좀 딱딱하니까 좀 시를 가져와 봤어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제 시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왜 갑자기 생뚱맞게 꽃이라는 시를 가져왔느냐? 네, 보시면은 용도와 프로젝트는 손익 분석의 꽃입니다. 용도는 여러분들 격리나라에서 용도를 설정하시지 않으면요 손익 보고서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손익 분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매입 세금 계산서 우리가 20만 원짜리를 받았어요. 매입 세금 계산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소모품비라는 용도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입 세금 계산서 20만 원짜리가 뭐냐? 소모품비다.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차변 대변이 아니라 그냥 드롭다운해서 소모품비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름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익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소속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매입 세금계산서 20만 원 소모품비라는 이름표까지 붙였는데 이게 영업부서에서 썼는지 그 다음에 경영부서에서 썼는지 생산부서에서 썼는지 여기는 저희 회사는 이렇게 원격 격리, 코칭 격리, 정책 격리 이렇게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서 이걸 썼는지 그 부서의 손익을 또 따로 파악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설정하시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격리나라에 보면 현장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 현장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현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 이거는 뭐 건설업에서나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저는 웬만한 모든 회사 저희 회사도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도 건설 회사가 아니거든요. 서비스업이지만 프로젝트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까 그 소속을 달아주는 순간 소속이 없을 때는 이름을 다 따로따로 불러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자 이제 뭐 영업부서 모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영업부서로 우리가 소속을 잡아놓은 애들이 싹 모여서 손익계산서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게 없을 때는 이름만 있으면 우리가 다 같이 그냥 격리 업무를 잘하는 청년들이라는 하나의 어떤 큰 소속에서만 전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세부적인 소속을 나눠주는 순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자 원격 격리 모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원격 격리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달아준 것들이 매출, 그렇죠. 매입, 비용 뭐 쓴 것들이 쫙 나와서 그쪽 소속이 어떤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따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는 건설에서만 쓰는 게 아니다. 활용 가치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고 이건 나중에 저희가 또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설명을 드릴 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라고만 썼어요. 사실 격리나라에 있는 메뉴 이름은 정확한 명칭은 프로젝트 슬래시 현장입니다. 근데 이제 현장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 때문에 아 이거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 현장도 물론 건설 현장에서도 쓰지만 우리가 뭐 제품별로 그다음에 서비스별로 그다음에 부서별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준비 단계예요. 이제 초기 2월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초기 2월을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초기 2월을 하지 않고 격리나라를 사용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 2월을 해야지만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 받을 돈, 줄 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격리나라에서는 받을 돈, 줄 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시는데 정확하게 우리 A라는 거래처에 얼마를 받아야 되고 B라는 거래처에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은 반드시 초기 2월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강의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정리를 하나도 못했다. 이런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저도 이제 가서 대표님 이거 처음 이제 벌써 한 7년이나 사업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떤 미수금, 미지급금 정리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초기 예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내 정리를 뭐 못했으니까 격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걸 나보고 달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약간 화를 막 내시고 약간 연세 좀 있으신 분들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세무대리인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책자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뭐 거래처별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계정별로 뭔가 그 세부 내역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도 사실 회사가 그 정도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세무대리인도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높긴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세무사 사무실밖에 네.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뭐 미수금, 미지급금 뭐 이런 뭐 선수금, 선급금 뭐 이런 내역들 좀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올해가 지금 한 3, 4월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럼 작년 말 거 이제 결산이 끝나서 이제 다 와 있을 테니까 그거를 1월 1일자로 딱 초기 2월 걸어서 하면은 좋은데 문제는 한 11월, 10월 요때쯤 격리나라 도입하려고 한다. 근데 내용이 없어.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전에 책자 받아본 거는 작년 말이니까 1년치를 또 그럼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요청을 좀 하면 됩니다. 그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뭐 가결산 비슷하게 해서 돈 좀 주시고 이제 통장 내역하고 다 보내주신 다음에 저희 요거 미수금 미지급금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내용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기 이월 할 때 이제 또 많이 오해들 하시는 부분들. 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이라는 내용 그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격리나라에. 근데 선수금, 선급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뭐 요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회계적으로 뭔가 재무회계적, 세무회계적으로는 그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의 본질을 들여다보자라고 하면은 외상 매출금이든 미수금이든 뭐 선급금이든 뭔가 받을 돈과 관련된 거예요. 받을 돈을 아직 다 못 받았으면 결국엔 그 미수금. 근데 그렇죠. 받을 돈보다 더 받았으면은 선수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줄 돈 그럼 미지급금. 그게 외상매입금도 그게 뭐 뭔가 그 우리 고유 영업 활동과 관련돼 있다면 외상매입금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먼저 미리 돈을 줬다. 그럼 선급금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경리날에서는 미수금, 미지급금 요 두 가지 개념으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선급금은 선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면 선수금은 결국에는 자 미수금은 내가 100을 받을 돈이 있는데 50 받았다. 그럼 미수가 50이 있는 거죠. 근데 100을 받을 돈이 있는데 200을 받았어요. 그러면 100을 선수금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미수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미수금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럼 아 미수금 계정에 마이너스 뭐 100 이렇게 떠 있다라고 하면 아 우리가 선수금이 100이 있는 거구나. 뭔가 받을 돈은 100인데 200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도 초기 이걸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줬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 세무사한테 요청을 받든. 근데 세무사 사무실도 지금까지 안 썼대. 뭐 그러면은 뭐 방법이 있나요? 그냥 그동안에 있던 미수를 다 포기를 하시든가.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하다. 예. 네. 그래서 초기 2월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셨다면은 일단은 이제 준비가 되셨고 이대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써 보시다가 여러분들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중간중간 점검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시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응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뭔가 예외적인 상황들이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잠깐 이렇게 짧게 설명드린 거를 가지고서 초기화까지 하고 뭐 다 했는데 뭐 잘 안 되네 이거 뭐 경리업무 잘하는 청년들하고 했는데 뭐 잘 못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 뭔가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대표한테도 혹은 이제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는지 세무사랑도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잘 뭔가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서 쓰면 좋을까 뭔가 좀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것들을 저희가 계속 라이브 강의에서 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초기 2월을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한번 네, 실제로 이제 좀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법인카드 아까 이렇게 했던 것들 경리나라 실제 화면을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이제 시연 비슷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초기 2월 설정은요. 여러분들 경리나라 접속하시면 기초 정보라는 게 있어요. 상단에 이제 톱니 모양이 있습니다. 자, 톱니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업무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수산물 특공대님 지금 이제 그 네, 작년 자료 갖고 초기화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네. 방법이 지금 이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자 위에 기초 정보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업무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업무 환경 설정 바로가기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를 클릭해 보시면 왼쪽 그 이제 쭉 메뉴가 나오는데 미수 미지급금 잔액을 설정하세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초기 2월과 잔액 조정이 나오는데 초기 2월에 미수금 2월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눌러 주시면은 옆에 이제 미수금 초기 2월 설정이라고 하면서 초기 2월 일자를 먼저 설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날짜를 수산물 특공대님께서 받은 그 책자의 결산 날짜를 여기다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일단 맞추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매출 거래처 일괄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경리나라의 데이터 거래처 데이터가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데이터들이 다 한 번에 매출 거래처가 한 번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수금 잔액을 지금 빵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거기에 이제 미수금 잔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매출 거래처 일괄 추가를 눌렀는데 만약에 등록되지 않는 경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처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거래처 메뉴에서 그 거래처를 등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 메뉴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돈을 준다 하면서 안 주고 있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은 거래처들은
그동안에 계속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매출 거래처에 등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수기로 그냥 등록을 해서 불러와서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산물 특공대님 그 책자에 이렇게 나온 거에 미수금 목록에 이렇게 쭉 어느 거래처에 얼마가 있고 이 내용들을 그 해당 날짜에다가 여기다 미수금 날짜를 찍어 넣으시면 된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2월 설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사업자 번호와 거래처가 정확한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엑셀로 뭐 일괄 등록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법인카드 설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까먹을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잔액 조정에 대해서 가끔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잔액 조정은 뭐 하는 거냐? 근데 요거는 제가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건드리지 마셔라.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네. 뭐 좀 쉽게 좀 고급자 입장에서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잘못 건드리면 거래명세표, 세액연서 막 이런 내용들이 좀 꼬이고 막 그 계좌에 뭐 수기로 좀 찍어 들어가는 약간 그런 방식이다 맞아요. 보니까 일단은 우리는 요거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초기 2월에서만 좀 조절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네. 까먹을까 미리 미지급금 말씀드렸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미수금만 예를 들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법인카드 설정이에요. 상단에 보시면은 매입 지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왼쪽 매입 증빙 쪽에 보시면은 매입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메뉴처럼 오른쪽 상단에 그 석삼 그 아이콘 보이시죠? 짝대기 3개 네, 짝대기 3개. 네, 전 석삼 상병. 네. 요거를 눌러 주시면 카드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눌러 주시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경리나라를 도입했을 때 카드 등록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카드를 등록하신 카드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요. 리스트가. 그러면은 카드 번호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카드 상세 팝업 창이 열리면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카드 별칭과 그 다음에 사용자, 사실 사용자까지는 입력 안 하시더라도 카드 별칭은 입력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경영지원팀의 카드다, 혹은 영업부서의 카드다, 혹은 대표님 카드이면서 뭐 주유 카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별칭을 달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경리나라에서 카드를 검색할 때 번호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딱 눌렀을 때 이제 뭐 별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카드를 선택하기가 쉽죠.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카드 네. 막 한 60장, 70장씩 막 쓰시는 것도 있으니까 카드 번호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네네. 별칭을 꼭 달아놓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법인 카드의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금종석 대표님 카드를 제가 혹은 일반 직원분이 보는 게 좀 싫다. 그러면은 그 직원분한테 금종석 대표님의 카드를 조회 권한을 오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느냐? 자, 똑같습니다. 매입 지출에 가셔서 카드 똑같이 들어오십니다. 이번에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환경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카드 매입 사용 내역 조회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해당 직원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카드의 조회 권한만 줄 것이냐 혹은 끌 것이냐 이렇게 온 오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사용자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사용자 네네. 이제 가입하는 방법은 아마 저희가 이 지금 설명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여기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리나라 처음 설치하고 나면은 방문 상담 요청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제 그걸 딱 누르시면은 EM이라고 해서 저희 ERP 매니저분들이 이제 방문을 한번 갑니다. 굉장히 이제 경리나라의 엄청난 전문가분들이고 가시면 설치도 도와드리고 뭔가 연동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뭐 아주 기초적인 사용 뭐 이제 뭔가 매칭하고 연결하고 아까 이제 그 수집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좀 알려드리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았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나는 받아보지 못했다 아직 한 번도. 그러면은 방문 요청하기 눌러서 EM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시면 돼요. 그럼 그때 우리 사용자 여러 명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 어떻게 등록하는지 이런 것들은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계좌 분류도 설정을 할게요. 자, 은행에 가셔가지고요. 계좌 관리라는 이 톱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카드랑 조금 달라요. 계좌 별칭에 그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연필 모양이 나와요. 그거를 클릭하셔서 계좌 별칭을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출금 전용 혹은 급여 전용 혹은 뭐 매출 대금 수금 전용 이렇게 카드를 계좌를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출금 계좌 설정이라고 이제 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거를 5% 꺼놓으면은 저 계좌에서는 출금이 안 되게 막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격리나라에서만. 네네. 그래서 격리나라에서 저 계좌에서도 출금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저 출금 계좌의 설정을 ON으로 켜주셔야 이제 계좌에서 이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계좌에도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많이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 직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급여 통장이 별개로 있는 그 통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굳이 그 급여 통장을 보면 조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좀 차등으로 이제 설정하려고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그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이름을 혹은 사용자 이름을 치고 그다음에 저장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이 분은 이 계좌를 볼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여기 네. 이름이 없으면은 그 계좌를 볼 수가 없는 네, 거고. 여기에 이름이 없으면은 그 계좌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법인카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분류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권한 설정과 그리고 이제 이 카드 별칭과 그 다음에 계좌 별칭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들을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밑에 이제 거래명세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이제 용도는 반드시 증빙에만 이쪽에 쭉쭉 나와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좀 격리나라 처음 이제 도입을 하셨을 때 실수를 좀 제일 많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격리나라 화면 보면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전환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격리나라 화면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거래가 발생이 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바로 발급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거래 명세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격리나라에서 활용하기 좋은 팁은 일단은 거래가 발생되면 매출 거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출 거래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이 업체가 우리와 뭐 한 번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번 달에 뭐 3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10번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제일 좋은 거는 뭐 사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뭐 중간에 거래가 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잘못돼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우리가 뭐 취소를 하거나 환불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격리나라에 그 매출 거래가 있을 때마다 건별로 등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거래처 메뉴에 들어와 보시면은 왼쪽에 매출 거래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메뉴가. 그리고 나서 거래 명세표 등록 요 버튼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건별 등록 이렇게 이제 눌러 보실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날짜로 저는 A 거래처 이렇게 참고로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한 글자만 치시면 우리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래처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제가 제품 매출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뭐 15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작성하신 거래 명세표를 등록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추가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눌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5월 25일인데 5월 달이 다 끝나서 5월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발급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자, 여기다가 해당 거래처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검색을. 자, 그러면은 우리가 5월 달에 A 거래처라는 거래처에 총 3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볼게요. 눌러서 세금 계산서 발행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번호가 동일한 거래처의 거래 명세표를 자료를 통합으로 발행하시겠습니까? 그냥 한 장으로 발행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 발행 버튼을 누르면은 합쳐진 금액 148만 5천 원 금액으로 발급이 될 거고요. 만약에 개별 발행을 누르면은 각각 이렇게 3장으로 발행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통합 발행으로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익숙한 화면이 나오죠. 익숙한 화면이 나오고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이거는 홈택스에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 그 작성하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발행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바로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첨부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뭐 거래처에서 거래 명세표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 혹은 뭐 우리 거래 명세표 못 받았다, 뭐 잊어버렸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첨부 파일을 눌러서 여기 거래 명세표를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네. 네. 그 수산물 특공대님이 이제 또 한 가지 네네. 질문을 좀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저녁 강의 때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저녁 강의 때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시면 좋고, 못 들어오시면은 네. 유튜브 이제 저희 녹화된 방송으로 좀 보시면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출 거래 명세표가 이렇게 이제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발행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은 공인인증서 비번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거래 명세표를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하는 거, 결국 최종 목적지는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명세표를 활용한 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요 방법을 쓰시면 좋은 게, 아까 거래 명세표에 대해서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나요? 네, 갑자기 웃음이 힘이 납니다. 그 거래 명세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거래 명세표에서 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바로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거래 명세표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중복 발행을 한다든가 그럴 일이 없다. 한 번 발행을 한 거에 대해서 또 발행하려고 그러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겁니다. 뭐그 거래 명세표입니다 하면서 발행이 막혀요. 그래서 뭔가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조금 중요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녁 강의 때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았고 네. 좀 밀당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건 저녁 강의 때 또 그 거래 명세표를 왜 꼭 발행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용도 설정 아까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잖아요. 처음에 경리나라 세 가지 테마리 토끼 수집하고 분류하고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분류하고 연결을 할 건데,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의해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거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거래처에서 매입 세금 계산서 110만 원짜리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소모품비라는 용도로 우리가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은 우리 사업자 통장에서 110만 원이 나갔겠죠. 그래서 출금 내역 지급 확인에 가보시면 110만 원이라는 이렇게 출금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서 잘못 처리를 했어요. 어떻게 처리했냐?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보고서상에 상단에 보고서, 여기 이제 손익 보고서가 있어요. 이 손익 보고서에서 이제 월별 손익 보고를 만약에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상세로 놓고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회했을 때 소모품비가 21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중복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도는 증빙에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출금 내역에서는 그럼 어떤 거냐? 증빙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증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직접 출금 내역 지급 확인이나 입금 내역 수납 확인해서 직접적으로 용도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증빙이 있으면 증빙의 용도, 증빙이 없으면 계좌 내역의 용도, 이렇게 잡으시면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실수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사람은 약간 내가 좀 아는 게 나오면은 약간 뭔가 좀 흥분을 잘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전력 뭐 이런 거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매입에는 한국전력에서 전기료 막 이렇게 들어온 거에서 전기료라고 용도를 잡아놓고, 그러다 출금 내역을 딱 보는데 갑자기 한국전력에서 막 돈 빠져나간 게 보이니까 너무 반갑잖아. 내가 아는 한국전력이 나왔으니까 전기료네 하고 거기다 전기료를 또 찍어버린다. 그럼 전기료가 더블로 잡히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그런 실수를 생각보다 좀 많이 하신다. 그리고 아까 수산물 특공대님 또 품목이 다 나오는데 취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녁 강의나 저희가 그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거나 오픈 카톡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용도는 반드시 증빙의 유무를 확인하셔서 증빙이 있는 곳에만 설정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매입 현금 영수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받잖아요. 매입 현금 영수증을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간편 수납이 안 돼요. 거래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간편 수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 많이 오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저희한테 전화 많이 오는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거래처명을 이제 갖다 대면은 이제 연필 모양이 나와요. 그럼 얘를 눌러서 거래처를 설정을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0 하나만 눌러주시고 거래처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상호와 거래처명과 등록번호가 나와서 이렇게 저장을 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회성인 거래가 많죠. 일시성 거래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거래처명을 저희는 아예 매입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래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가상의 거래처인 거죠. 가상의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서 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거래처를 설정해야지만, 그래서 이제 지급 버튼을 눌러서 처리를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매입 거래처, 매입 현금 영수증이라는 가상의 거래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금 영수증 목록이 이렇게 많이 없지만 만약에 현금 영수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업체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일괄적으로 거래처를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하시고 저장.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가 한 번에 다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비로소 이걸 눌러서 네, 이렇게 지급 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좀 많이 들어오신 게, 제 화면에는 거래처명이라는 항목이 없는데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조정할 수 있나요? 여기 거래처에 보시면은 아니요, 그거 말고 거기 석산.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 항목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모든 그 메뉴는 여기 항목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항목 설정, 여기 세 개 보이시죠? 여기에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거래처명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요거를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디폴트 값이 거래처명이 네.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여기 아예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딱 뭔가 지급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래처명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떠가지고 거래처명을 적용하고 싶은데 거래처명 항목이 없으니까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 석삼자 눌러셔가지고 저기 보시면 거래처명을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 이거는 다른 모든 메뉴에서 한 다 번씩은 있습니다. 다 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어디까지 어떤 정보까지 표시할 수 있는지를 한 번쯤 다 파악을 해보시면은 요거는 내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주소가 세금계산서의 주소가 좀 많이 중요한 분이다. 그럼 주소 같은 걸 뭐 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이제 드리자면은, 자, 여러분들 격리나라를 만약에 오늘 도입을 해서 이제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카드 사용 내역,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이 쭉 이렇게 딸려올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용도는 AI가, 격리나라에 AI라는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용도를 다 설정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맞지 않는 용도가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대로 처리하고 싶은데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식대로 바꾸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여기 석삼 기능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항목 설정에서 사용처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사용처 업종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쭉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한식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식. 자, 한식이라고 쭉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 한식으로 우리가 사용한 건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이제 식대라고 이제 바꿔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사용처 업종으로 확인을 하느냐? 우리가 누가 봐도 식사를 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근데 뭐 모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름만 봤을 때는 이게 두꺼비가 이게 식당인가? 이게 어떤 뭐 카드 사용인가?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카드 이걸 눌러보시면은 영수증에 이렇게 일반 한식이라고 나와요. 이걸 보고서 이게 식사를 하신 거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식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사용처 업종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저 옆에 보시면 사용처 과세 유형이라고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 석삼자 눌러갖고 이제 켰다 껐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왜 좀 띄워두시면 좋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 약간 좀 쪼잔해 보일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 저희 뭐 만약에 저희 사무실 앞에 어떤 식당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맛집이야. 그래서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가지고서 계속 가는 거예요. 거기를 밥을 계속 먹고 있는데 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저거 그래 식대니까 부가세도 공제되고 비용 처리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간이가 세자였던 거죠. 네, 여기 이제 나오죠. 유형이. 간이가 세자 있나요? 저희 네. 저희 거죠? 네, 저희 건데. 네. 네, 여기 있네요. 네. 네. 뭐야 이거? 별망식당. 네. 여기는 간이가세자.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약간 저는 이런 생각. 부가세 공제가 안 되니까. 약간, 맛있으면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냥 궁금하잖아요. 약간 나라도 안 갈 수 있게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네. 뭐 이제 그런 팁들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지났는데 금방 갔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만 저희가 더 이제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세금 신고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인데. 잠깐만 이거 저희 거죠? 네. 잠깐 이걸로 저희 걸로 하실 거죠? 네. 눈을 조금 이렇게 실눈을 좀 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제 이게 테스트용 버전에서 좀 안 되는 게 있어갖고 저희 실제 회사를 가지고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실눈을 뜨고 좀 이렇게 숫자가 잘 안 보이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출금 내용, 이 대표님의 저기가 다 이제 저기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계좌 메모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메모.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눌러서 계좌 메모에 여러분들 뭐 이게 9,000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9,000원이 아니라 뭐 9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9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계좌 조교에 아무 내용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메모를 정말 자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냥 막 쳐볼게요. 정말 이렇게 길게 막 쳐보세요. 막 쳐보세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짠! 메모가 저장됐죠? 가져가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 내용이 세무 대리인에게 딱 전달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계좌 보면은 계좌 메모에도 어떤 뭔가 주저리 쓸 수가 있고 네. 내용에도 쓸 수 있고 저 끝에 가면 조그마한 메모장 같은 게 있는데 그 세 군데 다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리나라에서는 계좌 메모라고 써 있는 곳에 쓴 내용이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엉뚱한 곳에다가 써놓고서 나중에 세무 대리인 전달한 다음에 거기 다 써놨는데 뭐 이거를 뭐 왜 또 물어보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계좌 메모에 딱 적어야 올라간다. 근데 여기는 정말 얼마나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냐. 만약에 저게 90만 원이라고 뭐 쳐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출금된 내역이 뭐 이게 뭐 직원이 전에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네. 해서 가불로 미리 좀 빌려준 거고 예의 직원이 그래서 급여가 이번 달에 90만 원이 적게 나갈 거고 그렇게 돼서 출금된 거고 이 돈은 언제쯤 다시 돌려받기로 했고 그러면 그때 급여를 다시 뭐 올려주기로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주저리 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세무대리인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딱 보고 파악해서 알아서 회계 처리를 할 거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웬만해서는 안 올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굉장히 빨리 끝내줄 수 있다. 미리 딱 분기 딱 끝나면 이거 이제 세무대리인 자료 다운받는 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받아가지고 메일로 그냥 자동으로 내가 전달하기만 누르면은 메일로 자동으로 가요. 그러면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제일 빨리 그 거래처를 철회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세금 미리 빨리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좀 요거를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거 삭제하실 때는 그냥 연필 모양 눌러서 X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이나 이제 거기 카카오톡 거기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오후 강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7시에 그때 또 저희가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오후 강의에는 약간 이제 경리나라 어느 정도 좀 쓸 줄 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약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격리나라가 이제 물론 이제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대로 쓰는 것도 괜찮지만 약간 변칙적으로 쓰면 좀 더 꿀팁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매 강의 때마다 어떤 그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격리 업무가 좀 잘못 인식돼 있다. 아까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재무회계, 세무회계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죄송해요, 제가 그 뭐 제가 세무사는 아니고 하여튼 세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속 그걸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꾸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재무회계, 세무회계 위주로만 계속 돌아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관리회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다. 저는 이거를 100만 명, 한 300만 명 정도가 격리 우리 중소기업의 격리인들이 다 인식할 때까지 계속 이 얘기를 떠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꿈은 네이버에 제 이름을 딱 검색을 했을 때 재무회계, 세무회계 중심의 격리 업무에서 관리회계 중심으로 어떤 그 관리회계 이론을 제창한 격리 업무 아웃소싱의 아버지 약간 이렇게 기록될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고 멋지십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저는 한 작은 아버지 정도 하면 되겠네요. 아,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초보라서 7시 강의 다음 기회에 뭐 이거 근데 뭐 라이브긴 하지만 녹화가 돼서 다시 이제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됐을 때 그리고 저장해 줍니다. 저장해서 다시 올라갈 거고 저희 그 지지난주에 그 박예진 팀장님하고 이제 박정환 예, 수석님하고 네. 이제 강의했던 그 급여 내용에 대한 동영상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급여 같은 부분들은 그 동영상을 또 보시면 되고 네. 격리 업무의 어떤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다. 약간 그러면은 저희 또 강의 한 번씩 더 보시면 되고 아까 빠르게 지나갔지만 다 저장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앞으로 계속 좀 많은 컨텐츠로 격리 나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니까 예, 많이 저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오픈 카톡방도 많이 들어오셔 거기서 질문해 주시면은 거기 또 저희 박예진 팀장님 뭐 박정환 선생님 다 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답변도 많이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예, 거기 좀 많이 들어와서 참여도 해주시고 가끔 이벤트 같은 거 해서 커피 쿠폰 같은 것도 좀 쏘고 할 테니까 예,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오늘 같고 좀 지출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 작 예.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좀 쉬었다가 저희는 7시에 다시 돌아올 거고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